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KF-21 미국의 21가지의 수백 건 기술 이전 다 끝났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편에 말씀드린 대로 KF-21이 완벽하고 원만하게 개발이 끝나려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KF-21에 도입되는 미국의 21가지 기술이 제대로 잘 이전됐는지, 또 하나는 KF-21의 기술이 보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와 협조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이 세 가지가 꼭 잘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 중에서 KF-21의 기술 보안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은 KF-21의 보안 문제를 다루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KF-21은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한국이 제작하는 전투기다, 이런 전제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카이는 100% 국산 전투기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해대고 있고, 그런 선전을 듣는 수준 낮은 그런 국민들은 와 하고 박수를 쳐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카이가 미국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21가지의 핵심적인 기술이 어떤 거냐, 이거를 말씀 안 드리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카이가 미국으로 도입하는 21가지 큰 틀의 기술 목록과 세부적인 수백 가지 기술 목록은 담당자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보안을 철저히 하고 그 리스트를 꼭 지켜야 하는 게 바로 그 담당자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항공기를 제작하거나 설계하는 그런 박식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21가지 목록에서 아주 핵심적인 목록들은 다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 도입을 하기 위해서 카이가 미국에다 요청한 기술자가 800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질 못하고 360명 정도만 보내고 50만 페이지가 넘는 기술 데이터 자료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료는 미국서 온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이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KF-21이 모형이 갖춰지고 실험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을 한꺼번에 가르쳐주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실증이라는 것은 실물이 앞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이 완벽하게 개발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그 기술자들의 기술 지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쌍발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의 바탕은 쌍발 엔진의 체계 통합입니다. 그리고 전투기니까 당연히 무장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행 제어 기술이겠죠. 그리고 외부 소음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과 공중 구뷰 체계에 대한 기술, 항공 전자에 대한 통합 기술, 날개 형상에 관한 체계 기술, 이런 것이 다 신기술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기술자들은 개발 경험이 없는 그런 생소한 분야의 기술들이, KF-21은 쌍발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쌍발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지도는 아주 필요한 거죠. 엔진만 2개 달랑 달아놓고 시동을 걸고 가속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철저한 그런 엄격한 환경에서도 2개의 엔진이 항상 같은 상태로 제어가 돼야 되고 또 추진이 돼야 되는 아주 복잡한 체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들이 첫 번에 말로서 한번 전수해주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투기가 개발이 끝났다고 판정이 날 때까지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분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언론에서 보도한 KF-21의 비행 문제가 뭔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일단 KF-21이 1, 2차의 저속 비행을 짧게 했습니다. 그거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 비행은 하질 못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요점은 뭐냐면은 비행 시간이 1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결함들이 나타났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3차 시험 때는 활주로 주행을 할 때 경고 시스템이 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시험에서는 이륙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륙을 하자마자 시스템 오류라는 경고가 뜨고 비행 불가 판정이 내려서 즉시 착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차 때는 기체 문제가 아니라 조종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비행을 못했다,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투기 결함은 비행 시간이 100시간 넘고 초음속 비행에 들어가야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카이 측은 센서 오류 같은 거를 점검하는 시간인데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은 유감이다, 이런 대응인데 본 채널에서는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미국이 넘겨주기로 했던 21가지 기술들이
제대로 넘겨졌는지 그리고 제대로 그거를 받았는지 이게 의문인 겁니다. 핵심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전수를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전수해 주는 측하고 기술을 전수받는 측하고는 입장과 차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ADD 기술 유출 문제와 카이의 기술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전달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냐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100시간 이상이 되어야지 오류가 나타나거나 또는 초음속 상태의 비행에 들어가야지만 오류가 나타나는 그런 오류들이 비행을 시작하자마자 저속에서부터 나타났느냐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본 채널은 기술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카이 측에 기술을 보호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 측이 이미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KF-21의 비행 시험을 주목하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기술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편은 바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기술 보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